사람 사는 게 어찌 복불복 게임과 같으랴. TV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장난스럽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앞에는 사람 수대로 불투명한 컵이 놓여있고 하나에만 까나리 액젓이 채워진 채 나머지는 달콤한 음료수가 들어있었다. 까나리 액젓을 고른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게임이었다. 출연자들은 차례로 컵을 골라 들고는 걱정에 잠긴 척 마시기 시작했다. 음료수를 고른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까나리 액젓을 들이켠 사람은 역겨움에 마신 것을 토해냈다. 그러자 출연자들의 리더인 듯한 사람이 껄껄대며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나만 아니면 돼.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제작진도 웃었고 시청자들도 웃었다. 이른바 복불복 게임이었다. 복불복 게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이 좋거나 좋지 않은 정도를 가리키는 말인 복불복이 게임으로 만들어진 거다.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운에만 맡겨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게임인 것이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기의 비결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풍자하는 데 있었던 듯 싶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에 맡겨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반영된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불복 게임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까나리 액젓이 상징하듯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뒤따른다. 반면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디즘적인 만족감에 미소를 짓는다. 나에게만 불행이 찾아들지 않으면 세상은 행복한 세상 아니겠는가? 깔깔대며 TV를 보고 있던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운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씁쓸한 여운이 제법 오래 계속되었다. 웃자고 만든 프로그램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낯설어졌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불황이 밀어닥쳐 기업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사내 방송과 안내문을 통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다. 사측 발표에 의하면 대상자는 능력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임원회의에서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불안이 엄습한다. 신사업부의 나이 많은 부장은 나이 때문에 걱정에 잠긴다. 차장은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떨어져 걱정한다. 과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한 날이 많아 걱정한다. 지방대학 출신의 대리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명문대학을 나온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나마 해외 유학파인 평사원만이 입사한 지 몇 년 안 돼 여유가 있다. 며칠 뒤 마침내 정리해고 대상자가 발표되었다. 누가 아니라 신사업부 전체를 없앨 것이라 소속 부서 직원 전체가 대상자라는 것이다. 부서원 모두가 얼어붙었다. 정작 책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표, 그리고 전무와 상무는 남의 일이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얼굴조차 보이려 하지 않는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복불복 게임의 승자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안도하며 숨을 크게 내쉰다. 하지만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스며든다. 비록 나는 괜찮지만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몇 년을 마주했던 선배, 동기, 후배를 사지로 내몬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를 떠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마저 치민다. 뭐가 공정인지 그저 혼란스럽고 화만 난다. 차라리 운이었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도 있으련만 운마저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만 아니면 되는 나도 그래와 같은 말이다. 뻔히 여성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을 보아도 나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내 자식이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 또 나도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허약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내가 중심이고 그 외는 주변이라고 나에게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중심도 주변도 한 끗 차이다. 그 한 끗이 운이라면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게다가 부자로 태어난 사람처럼 운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은 그런데다가 결정된 운을 바꿀 수도 없다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나에게 떨어진 까나리 액젓을 운명이려니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제작진은 까나리 액젓을 마시도록 결정해 놓았고 시청자는 그것을 용인 또는 묵인하고 있다. 사장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결정했고 사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예능 프로는 예능이고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 그 부당함을 축으로 운영되니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현실이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부당과 불공정을 운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부당과 불공정은 운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대학 교수이자 장관까지 지낸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이용했다. 탈법과 불법이 아니라고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자녀가 스펙을 쌓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공정이라면 그 사람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은 패배자이다. 그래서 패배는 그 사람들의 운이 된다. 짐바르도를 비롯한 많은 영웅 연구자는 영웅의 반대말이 악당이라기보다는 방관자라고 말한다. 우리 시대의 영웅을 찾아서라는 책은 다음처럼 적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악한 행동을 목격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범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걷는 길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당하게 자행되는 행동들을 보게 된다. 골목 한 귀퉁이에서 앳된 여러 명의 청소년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성희롱하는 직장 상사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동료를 따돌림하는 직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는 한밤중 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뺑소니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애써 외면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묵인이 악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방관자야말로 악의 일상성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다. 내가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운 때문이라 어쩔 수 없다며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은 불공정과 부당함을 키워내는 자양분이다. 방관하는 사이 까나리 액젓은 언제든지 내 목구멍을 파고들 수 있다. 운을 떠올리는 것은 도피하는 거다. 운이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이 삶을 결정해야 한다. 운 탓으로 돌리며 지금 당장은 불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안도할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운은 언제든지 불운으로 바뀔 수 있다. 불행이 순수하게 운일 때는 그나마 운을 탓하며 자위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이 불공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절망만이 찾아온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 불공정이 빚어낸 타인의 불행을 보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한다. 방관하는 사이 나도 불행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